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십니까? 네, 요새 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죠. 네. 또 이제 워낙 강추위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요. 많아요. 예. 예. 그런데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이 시중에서 동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대한약사회가 27일 일선 약국에 감기약을 적정량만 판매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고 정부도 이제 내일 감기약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현상이 부재지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외신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1차적 원인은 이제 물론 국내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아지는 거긴 한데요. 이제 뭐 한때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워낙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재고가 일단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 전환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 타격이 됐는데요. 뭐 정확한 통계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만 2억 4,800만 명이 감염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뭐 거기는 이제 앞으로 수억 명이 더 확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중국 얘기고, 근데 중국 영향이 우리한테까지 미칩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가 인근 국가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제 중국 인근 국가에 사는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사서 중국에 보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의학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친인척에게 줄 용도로 조금씩 사는 사례만 좀 있는 정도라고는 하는데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잡화점 같은 곳에서 좀 약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그런 가게에서 벌써 감기약을 싹쓸이해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오호. 대만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싱가포르나 태국 등 중국 인근 국가들도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 국내에서는 그럼 사재기가 본격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지난주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약국에서 중국인이 와서 해열제와 감기약 등 의약품을 600만 원어치나 사서 이제 여행용 캐리어 가득 싣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600만 원어치요? 예, 이게 뭐 친인척 용도라고 보기엔 좀 많아서 보따리 상이다,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네. 정부는 개별 약국의 의약품을 도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 규칙을 근거로 해당 약국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이 사재기 말고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예, 뭐예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감기약 원료나 완제품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이 이제 뭐 제품명 타이레놀로 유명한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국내에서 시판되는 113종 중 90종 정도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뭐 그리고 타이레놀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의 제품인데요. 아예 국내 생산을 안 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또 이 중 일부는 중국산 제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감기약 수출을 제한해 버리면 국내에서도 약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직은 수출 제한 계획이 없다고는 하는데 이제 뭐 관여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감기약이 그렇게 고급 생산 기술이 필요한 제품은 아니고 단가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생산 비중이 줄고 중국 등으로 제조 공정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네. 이제 뭐 타이레놀의 경우도 올해 초까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남 공장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 공장이 1983년에 세워져서 40여 년간 이제 아태 지역에 타이레놀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자, 한국 얀센은 올해 이 공장을 매각하고 아태 지역 거점을 인도네시아 중국 공장으로 옮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이제 백신 생산 및 연구 등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한 비중을 높였습니다. 지금 고부가가치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것은 이제 해외로 이전한다, 이런 건데 이게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요수수가 생각이 나네요. 네, 뭐 비슷한 사례여서 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